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산 사는 호주 여자 비비예요.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 한국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요. 무슨 일이냐면 이게 시드니에 사는 어떤 호주 여자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지금 호주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거든요. 영상을 켜면 이 여자가 대뜸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호주에서 한국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실험을 해봤다. 근데 진짜로 되더라. 그러더니 자기가 무슨 실험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한 문장으로 끝을 내요. 호주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면 이제 무조건 한국인들을 따라해야 한다. 호주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한국인을 따라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에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호주 사람들은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들이거든요. 호주는 연변방에 잘 살기로 소문난 나라예요. 그런 호주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우리도 이제 한국인들을 따라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건 그냥 한국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호주보다 더 낫다는 걸 호주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호주 여자가 따라했다는 한국인들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부산에서 거의 매주 하고 있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중고거래 문화, 그러니까 당근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고거래? 그거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물건 싸게 사고 파는 거 그건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일이 시작돼요. 분명히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중고거래 앱이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을까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당근을 그렇게까지 부러워하면서 따라하려고 할까요? 이거 하나만 깊게 파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왔어요. 자, 일단 호주에서 중고거래가 어떤 느낌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호주 살 때 안 쓰는 책상을 하나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올렸을 뿐인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집 주소를 절대 못 알려줘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집이 어딘지 알려준다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다고 무거운 책상을 들고 멀리 나갈 수도 없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한참 떨어진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그것도 사람 제일 많은 대낮 시간에 룸메이트까지 데리고 나가서 거래를 했어요. 책상 하나 파는데 무슨 군사작전 짜듯이 한 거예요. 거래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사람이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면 어쩌지, 갑자기 이상하게 굴면 어쩌지 하면서요. 이게 호주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평범한 풍경이에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점점 중고거래를 안 하게 돼요. 너무 귀찮고 무서우니까 그냥 멀쩡한 물건을 쓰레기로 버려요.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부산에서는요. 제가 안 쓰는 전기포트를 당근에 올렸더니 5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 원룸 바로 근처에 사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골목 어기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슬리퍼 신고 1분 만에 내려갔고 그분도 마침 산책 나오신 김에 들렀다고 하시더라고요. 포스트 건네드리고 돈 받고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호주에서는 룸메이트의 대낮에 쇼핑센터까지 동원해야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슬리퍼 신고 혼자 1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한국이 안전해서 라고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근데 부산에서 당근 거래를 몇 번 더 해보면서 이게 안전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작은 화분을 샀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화분을 건네주시면서 외국인이네. 한국말 잘하네. 이러시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귤을 한 봉지 꺼내서 막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저는 그냥 화분 하나 산 건데 왜 귤을 주시지? 제가 이거 왜 주세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아유 그냥 가져가요.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귤 봉지를 들고 집에 오면서 진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호주 사람인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배우면서 자랐어요. 누가 나한테 뭘 그냥 준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뭘 노리는 거지? 하고요. 호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귤을 주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신호예요. 근데 한국 아주머니는 진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제가 외국인이고 한국말 한다는 게 기특해서 귤을 주신 거예요. 대가 없는 친절. 저는 이걸 한국 와서 처음 제대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나 당근 하다가 모르는 아주머니한테 귤 받았어? 이거 정상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진짜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그게 뭐가 신기해? 그냥 주신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하나 챙겨주는 거.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정이라는 거였어요. 한국말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호주에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정이라는 건 그냥 모르는 사이에도 서로를 챙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손해보더라도 베푸는 그 마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거래 하나를 해도 그냥 차갑게 물건만 주고받고 끝내질 않아요. 귤도 주고 이거 1,000원만 깎아줄게요 하고 깎아도 주고 어디 사세요? 아, 같은 동네네 하면서 이야기도 나눠요. 거래가 끝나면 그냥 남이 아니라 동네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정 때문에 당근 거래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동네 이웃으로 여기는 사람들끼리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난 이 사람을 내일 동네 마트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한국의 당근 거래는 단순히 경찰이 지켜줘서 안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그 정과 신뢰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다른 나라는 안전을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은 사람들 마음으로 안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당근으로 물건만 거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에서 같이 운동할 사람도 구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구하고 강아지 산책 같이 시킬 사람도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중고거래 앱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진짜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호주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몇 년을 사는데 한국에서는 이 앱 하나로 동네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부러웠어요. 호주에서 27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 동네의 따뜻함을 부산 와서 2년 만에 느낀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살면서 가장 충격받은 건데요. 한국 당근에는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이 뭐냐면요. 안 쓰는 물건을 돈도 안 받고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옮기기 무겁거나 큰 물건들은요. 그래다가 직접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가져가세요 하고 자기 집 주소를 그냥 올려요.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집이 어딘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호주에서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집 주소를 알려준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그냥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까지 부른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진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면 이런 문화가 생기나 싶어서 직접 나눔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가보고 나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진짜 평범한 분의 집이었어요. 문을 열어주시더니 들어와서 필요한 거 편하게 가져가요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눔하는 물건 옆에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 그분이 커피까지 한 잔 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 쓰는 물건 하나 받으러 간 건데 그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 물건은 어디서 산 거고 왜 안 쓰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진짜 마치 오래 알던 가족처럼요.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 나누다가 필요한 물건 챙겨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진짜 가슴이 먹먹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나라가 있었구나.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커피까지 내어주고 물건을 그냥 나눠주는 나라. 저는 호주에서 27년을 사는 동안 이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호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근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호주에서 한국 당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짜 재밌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호주에서 중고거래라고 하면 그냥 차갑고 사무적인 거였는데 당근 암호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거래할 때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메시지 보낼 때 한국 사람들처럼 예의 바르게 쓰고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거래 끝나고 잘 쓰세요. 같은 따뜻한 말도 건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따라 한다고 거래할 때 음료수나 간식을 챙겨가기도 한대요. 호주 사람들이 한국의 정문화를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한국말 두 글자가 호주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꾸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호주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식으로 친절하게 거래하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만큼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한국식으로 친절하게 해야지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거든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와 흉내의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정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아무리 따라해도 결국 원조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요? 자, 이제 다시 처음 그 호주 여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여자가 직접 실험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 호주에서 한국의 이 당근 문화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 기발해요. 호주 중고거래 앱에 물건을 올릴 때 글 끝에다가 한국말로 당근이라고 적는 거예요. 영어로 적는 게 아니라 한글로 당근 이렇게 두 글자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글자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 당근 하네? 하고 딱 알아채는 거죠. 일종의 암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당근이라는 단어를 알아본다는 건 그 사람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식으로 거래하자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처럼 매너 있게 친절하게 정을 나누면서 거래할게요. 라는 약속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당근 암호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거래가 안전해지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동네 거래 앱 이름일 뿐인 당근이라는 단어가 호주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비밀 암호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드니의 어떤 작은 동네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봤대요. 동네 사람들끼리 중고거래할 때 전부 당근 암호를 쓰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단 중고거래 관련 사기가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식 매너로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니까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아예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모르면 그 암호를 못 알아보니까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동네 사람들끼리 갑자기 엄청 친해지기 시작했대요. 거래하면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또 만나고 한국의 그 따뜻한 동네 정문화가 호주 동네에서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거기에 다들 생활비까지 아끼게 됐고요. 안전하게 거래가 되니까 마음 편히 사고 팔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 동네 경찰관들도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대요. 아니, 우리 동네는 왜 갑자기 중고거래 사기가 사라졌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고요. 평소에 그렇게 사기 신고가 들어오던 동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 뚝 끊긴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참을 조사하고 나서야 알아냈대요. 동네 사람들이 한국의 당근 문화를 받아들여서 당근이라는 암호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그 한글 두 글자의 비밀을 풀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호주 경찰이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중고거래 사기 문제를 한국의 동네 문화 하나가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정을 줄까요? 호주 사람인 제가 2년 동안 푸산에 살면서 내린 답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 처음 본 사람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해도 그냥 장사가 아니라 이웃끼리 물건을 나누는 느낌인 거죠. 호주는 정반대예요. 호주에서는 일단 모르는 사람은 다 남이에요. 증명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를 해도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죠.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은 일단 믿고 시작하고 호주는 일단 의심하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단 믿고 시작하는 한국에서 사기가 더 적게 일어나요. 서로 믿으니까 오히려 사기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만드는 선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호주의 그 동네에서 당근을 도입했더니 사기가 줄어든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들이 서로 믿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 속에서 나쁜 짓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한국이 수백 년 동안 자연스럽게 해온 그걸 이 호주 사람들이 당근이라는 암호 하나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 진짜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함이 다른 나라까지 바꿔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다른 나라는 이 당근을 그냥 똑같이 못 만들까요? 앱은 베낄 수 있어요. 디자인도 베끼고 기능도 똑같이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앱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서로를 믿는 사람들, 매너를 지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도 귤 한 봉지 챙겨주는 사람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호주의 그 동네가 성공한 이유도 결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 마음까지 같이 따라 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당근이라는 글자만 베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처럼 서로 믿고 정을 나누는 그 태도를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건 단순한 앱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는 그 문화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호주도 그냥 법으로 정해서 당근 같은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이거든요. 정의라는 건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제부터 다들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하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귤을 챙겨주고 집까지 들여서 물건을 나눠주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온 거예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없는 살림에도 이웃이랑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전기거든요. 호주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이 넓어도 이 전기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주는 처음부터 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 위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한국의 당근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것처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당근이라는 게 결국 이 모든 게 압축된 거예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집에 들여서 커피까지 내어주는 그 마음, 안 쓰는 물건을 돈도 안 받고 그냥 나눠주는 그 정성, 거래하면서 귤 한 봉지 쥐어주는 그 따뜻함. 이게 전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당근 거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당근을 따라 한다는 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전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 전기 밖에서 보면 너무 귀하고 부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진짜 모르시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냥 주말에 슬리퍼 신고 나가서 당근 거래 한번 하고 오는 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누구한테 화분 하나 사고 누구한테 안 쓰는 그릇 하나 팔고. 근데 그 평범한 일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도 못 풀던 문제를 풀어버리는 마법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정, 서로를 믿는 그 마음,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손 내밀어주는 그 따뜻함.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당근 문화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면서 따라하고 싶어 하는 한국만의 보물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무리 따라하고 싶어도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만들어요. 호주인인 제가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호주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여도 이 신뢰만큼은 한국을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따뜻함이 사실은 전 세계가 따라하고 싶어 하는 기적이라는 거.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주의 한 동네가 한국말 당근 하나로 바뀌었듯이 한국이 가진 이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런 한국의 진짜 모습, 한국 분들이 미처 모르고 계셨던 멋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안 놓치시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 들고 올게요.